네, 지금부터 KB손해보험 4월 영업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절판도 있었고 4월 달에 이제 판매 이슈가 잘 없는 상황에서 KB손해보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상품들, 그런 상품들에 대한 우리가 내용을 좀 잘 숙지하고 있으면 이렇게 이제 절판 이후에 이제 매출이 없는 상황일 때 이런 거리들 하나 제공할 수 있음으로써 또 팀장님들이 KB손해보험을 많이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4월 영업전략 3일 간편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3일 간편보험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암에 대한 암 담보에 대한 약간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암자가 들어가는 모든 담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약관입니다. KB손해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C77에서 C80 전이암입니다. 2차성 암의 경우 1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요래 적어놨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어떤 분이 갑상선 암을 진단받으시고 그 이후에 몇 개월 뒤에 림프절로 전이가 되었다면 림프절로 전이된 이 암은 림프절 암이 아니라 무슨 암이다? 갑상선 암이다. 요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림프절로 보지 않고 갑상선 암으로 본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이 내용을 이제 현장에서 교육할 때는 팀장님들한테 요 내용과 관련해서 민원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도 어떤 고객님이 갑상선암 진단받으시고 유사암에서 2천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몇 개월 뒤에 림프절로 전이가 됐다라는 진단을 받게 됐을 때 고객님이 네이버에 림프절 이렇게 쳐보면은 보험 분류상 일반암으로 분류가 된다 이런 내용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고객님 입장에서 내가 저번에 받은 거는 유사암에서 2천만 원 받았고 요번에는 일반암이니까 일반암 받을 수 있겠네. 얼마지? 찾아보니까 1억인 겁니다. 그래서 1억을 돈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청구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약관 내용들 때문에 돈이 안 나가겠죠. 그렇게 되면 고객님 입장에서는 자, 이거는 보험사의 횡포다. 그리고 팀장님들한테도 니도 똑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님들한테 교육할 때는 이 내용을요 어디 적어가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 암자가 들어가는 담보를 판매하실 때는 이걸 어디 적어가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고객님 입장에서 이 내용 자체가 좀 생소한 내용이기도 하고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어디 적어놓고 요거를 이제 증거 비슷하게 요래 좀 남겨놓음으로써 나중에 먼 훗날 이렇게 분쟁이 생겼을 때 야, 내가 그때 이렇게 적어가면서 설명해줬잖아. 이걸 그 내용이다. 요렇게 말할 수 있도록 좀 증거를 남겨놓자.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참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먼저 이야기해가지고 팀장님들 이렇게 좀 관심도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이야기 좀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약관 내용이 또 다른 뜻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보험 가입 전에 갑상선암을 진단받았어요. 그리고 보험 가입 이후에 이 갑상선암으로 인해서 보험 가입 후에 림프절로 전이가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림프절로 전이 된 이 암은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암의 발병 시점도 원발 부위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시점이 가입 전 시점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가입 전에 일어난 암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전이 암을 어떻게 한다? 면책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관 내용에 암 기왕력은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두 번째 내용,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드린 그 정의에서 금감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이 약관 내용이요 21년 4월부터 이 약관 내용이 모든 암자가 들어가는 담보에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 금감원에서 이것과 관련된 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런 민원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고객 입장에서 이런 케이스에는 좀 불합리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어서 24년 4월 작년 4월에 그 내용을 수정을 좀 합니다. 어떤 수정을 했냐면 기존에 있던 내용은 그대로 가져가는데 거기에다가 내용을 좀 추가했어요. 이런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 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2차성 암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요래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하기 전에 어떤 암을 진단받았고 이 암으로 인해서 보험 가입하기 전에 완치가 되었다면 이 암으로 인해서 보험 가입 후에 전이암이 생겼더라도 그거는 시점을 가입 전 시점으로 돌려가지고 보장을 안 하는 행위를 하지 마라. 보장해줘라. 전이암 있는 그대로 해줘라. 이렇게 내용을 좀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KB손해보험도 보상 지침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2015년 1월에 원바람 완치하고 암보험을 가입했다고 가정해볼게요. 1월에. 그리고 보장 개시일이 훨씬 지났죠. 17년 1월, 2년 뒤에 이 가입 전에 이 암으로 전이암 진단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험 청구를 하면은 원래는 진단 시점이 원발 진단 시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보험금이 부지급이 안 됐지만 24년 4월, 작년 4월부터는 전이암 진단 시점은 보장 개시 이후이므로 보험금 지급이 필요하다. 암의 완치가 되고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완치가 됐다면 진단 시점을 뒤로 되돌리지 말고 보장해줘라 라는 그 내용이 KB손해보험에도 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기존 계약까지 모두 소급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겠는데, 자 그러면 제가 완치가 되면은 전이암의 진단 시점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완치의 개념이 좀 중요하겠죠. 자 완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암세포는요 아주 미세하게 장기에 남아 있을 수 있어서 대부분 병원에서 완치의 판정을 듣기가 힘듭니다. 아마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또는 이 설계사분들 다 이야기를 해보더라도 경험이 많으신 팀장님들도 고객님들이 병원에서 암의 완치 판정을 받았다 명확하게 이런 케이스는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해가지고 장기보상운영 파트에 그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암의 완치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암 산전특례 대상이 아니면 완치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자 그래서 내가 보험 가입을 하는 시점에 암 산전특례 대상이 아니라면 완치가 된 상태에서 보험 가입을 했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암 산전특례 대상은요 기간이 5년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연장이 되기 때문에 최소 5년이고 더 길게 산전특례 대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완치라는 이 개념에 도달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다, 어렵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정리하면 아까 그 약관 내용 때문에 암은 2차성 암은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시점이든 암의 부위든 다 원발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그 약관 내용 때문에 일반 암 진단비나 또는 암자가 들어가는 모든 담보들은 출발지 기준으로 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발 부위 기준으로 보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암자가 들어가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출발지 기준이 아니라 전이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담보가 있어요. 그 담보가 바로 전이암 담보입니다. 전이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담보들은요 도착지 기준으로 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그 약관 내용이 전이암이 들어가는 담보에는 없어요. 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이암을 있는 그대로의 암으로 보고 그 시점과 원발 부위를 원발이 아니라 그냥 그 부위를 있는 그대로 전이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전이암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약관이 있는 내용도 있었어요. 뭐냐면 통합 암진단 전이암 포함 담보에는 아까 봤던 그 약관 내용이 있었습니다. 2차성 암은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다만 이 경우에도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이게 뭐지 계속 고민을 좀 찾아봤는데 보니까 자 이게 15항이고요. 16항에 통합암 전이암 포함 담보에는 15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내용을 적어는 놨지만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암자가 들어가는 모든 담보는 전이암을 원발암 기준으로 보장합니다. 그게 암의 종류, 그러니까 암의 부위든 암의 진단 시점이든 모두 그렇게 원발암 기준으로 보장을 하는데 24년 4월에 금감원이 손보라고 해서 수정하라고 해서 다만 보험 가입 전에 원발암이 완치가 되었다면 가입 후의 전이암에 대해서 진단 시점은 변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치가 되었다면
암 기항력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쓰지 마라, 보장해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도 암의 종류, 그러니까 암의 부위는 여전히 원바의 부위 기준으로 보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거기에 전이라는 단어가 추가가 된다면, 전이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담보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암담보 약관이 없기 때문에 암 종류, 암 진단 시점 모두 원바람과 상관없이 그 전이암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민원도 많고 또 이 헷갈리는 그 암에 관련된 그 원바람과 뭐 이런 기왕력 이런 내용에 대한 약관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 약관 내용과 관련해서 KB의 그 상품에 어떤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바로 3일 간편보험입니다. 자, 3일 간편보험 고지 조건이 이렇죠. 3개월 이내에 각종 소견이 없어야 되고 1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약간 일반적인 간편보험이랑 좀 다르죠. 원래 3일에다가 숫자가 하나 더 있잖아요. 중대질환을 고지하는. 그리고 그 중대질환에는 암이 항상 들어가죠. 그런데 이 3일 간편보험에는 암과 관련해서 고지하는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감원에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금감원에서 암과 관련해서 고지하는 내용이 없는 3일 간편보험에서 암 기왕력을 보장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관을 쓰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 손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KB손해보험뿐만 아니라 각사가 3일 간편보험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 손봐라라는 금감원의 지시사항을 대처하는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타사는요, 3일 간편보험에다가 뒤에 숫자 1을 붙입니다. 그리고 암을 고지하게 고지사항을 바꿔요. 그러면서 자, 금감원님, 저희는 뒤에 숫자 1을 붙였기 때문에 암과 관련해서 고지를 했으니까 이대로 쓰면 되죠. 요래 하겠습니다. 요래 된 거고요. KB손해보험은요, 금감원님, 저희는요, 311 요 뒤에 숫자 1 안 붙일게요. 대신에 암 기왕력을 보장할게요. 요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지침이 요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암 관련 고지사항이 없는 3일 간편보험의 보상 기준을 새롭게 한다. 자, 어떤 분이 가입 전에 암 진단을 받고 이 암으로 인해서 치료가 계속 진행 중인 상태에서 보험 가입을 했다면 여전히 전이암과 재발암이 면책인데, 만약에 어떤 분이 보험 가입 전에 암 진단을 받고 그 암으로 인한 치료 종결이 끝나고 치료가 종결이 되고 그 이후에 보험 가입을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암으로 인해서 전이암이나 재발암이 생겼다면 그거는 보장을 하겠다. 어디에서? 암 진단비에서 보장을 하겠다. 암 진단비를 비롯한 암자가 들어가는 모든 담보에서 보장을 하겠다. 뭐 재진단암 이런 것들은 제외고요. 암자가 들어가는 모든 담보에서 암 기왕력은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약관을 무시하고 보장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 요 내용은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한테 얘기하기 너무 좋은 이런 KB손해보험만의 어떤 특징이죠. 그래서 요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암 치료 지속이면 면책이고 종결이면 보장이에요. 그래서 치료 종결의 뜻이 중요하겠죠. 치료 종결의 뜻을 살펴보면요, 기존 원바람이 제거되고 암 관련 직접 치료들이 종결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입원, 수술, 항암 치료까지 종결이 된 상태를 치료 종결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요거를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어떤 분이 24년 1월, 작년 1월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 달에. 그리고 9달 동안 9월까지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자, 이제 항암 치료 종료하겠습니다. 5년간 추적 관찰할 테니까 정기적으로 병원 나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예요. 그랬을 때 자, 이분 25년 4월 오늘 이 보험을 가입한다면 고지 조건상 문제되는 게 없죠. 왜냐면 3일 간편보험이니까 마지막 수술이 1년이 지났으니까 가입하는데 문제 없겠죠. 그리고 치료 종결이 일어나고 보험 가입을 했기 때문에 자, 24년 1월, 작년 1월에 진단받은 이 암으로 인해서 보험 가입 이후에 전이암이나 재발암이 생겼다면 그거는 KB손해보험 3일 간편보험에서 암 진단비를 비롯한 암자가 들어가는 담보에서 보장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서 이야기하기 좋지만 팀장님들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숙지해가지고 우리가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약 먹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먹는 약이 유방암이고요. 그 외에 전립선암, 난소암, 간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치료는 끝났지만 일상적으로 약을 먹는 행위를 하는데 그게 그냥 일상적인 약 먹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돼도 이게 분류상 항암 치료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항암약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항암약을 먹는 행위 자체가 직접적인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약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보험 가입을 해버리면 치료 중 암인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하더라도 이 당시의 암으로 인해서 전이암이나 재발암은 보장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약을 드시고 있다면 그 약이 항암약으로 분류되는지 아닌지를 꼭 체크하셔야겠다. 그리고 유방암에 그게 타모ksi펜이라는 약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암담보가 암자가 들어가는 모든 담보에 쓰이는 그 약관에서 완치의 개념을 좀 알려드렸고요. 방금 3일 간편보험에서 치료 종결의 의미를 좀 알려드렸습니다. 완치는요, 말씀드린 대로 산전특례 대상이 아니어야 돼요. 그런데 암의 치료 종결은요, 수술, 항암약물, 항암 방사선 치료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암 산전특례는 말씀드린 대로 최소 5년이고요. 그리고 연장했을 경우에 더 길어질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야 완치로 본다는 거고, 치료 종결은 이 세 가지 치료, 2번까지 그 치료들만 끝나면 종결된 걸로 보기 때문에 치료 종결은요, 완치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상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3일 간편보험에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KB의 3일 간편보험이랑 타사의 311 간편보험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KB 손해보험의 3일 간편보험은요, 암 진단비에서 보장합니다. 기왕력을 보장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관을 무시하고 암 진단비에서 전이암과 재발암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타사의 311 H사인데요. H사에서는 311 간편보험을 운영하고 그 담보 안에, 그 상품 안에 통합암, 전이암, 포함 진단비 담보를 운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전이암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모든 원바람을 무시하고 전이암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전이암 기준으로 보장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들도 311 조건을 만족하면은 전이암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KB랑 차이는 뭐냐? 얘들은 전이암 포함이기 때문에 전이암만 보장된다. KB는 재발암까지 보장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KB가 더 좋은 조건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KB의 3일 간편보험으로 이야기를 좀 하셔야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암이 재발한 사례 한번 살펴보죠. 재발이 된 상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위암이 재발한 사례입니다. 자, 어떤 분이 22년 7월에 위암 진단받고 수술, 치료 종결 3개월마다 추적 관찰 중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수술로부터 1년 5개월이 지난 23년 12월에 3일 간편보험을 가입합니다. 암 진단비 1,000만 원에다가 그 외에 암자가 들어가는 담보들 이렇게 쭉 가입했는데, 그리고 나서 10달 뒤에 24년 9월에 위암이 재발했다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때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입 전에 암 진단을 받았고 3일 간편보험 고지조건상 문제없고 치료 종결된 이후에 가입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입 전 암으로 인해서 재발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이때까지 설명드린 내용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거 문제없이 보장 나가야겠죠. 잘 나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가입하고 1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감액기간 5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암진단비 1,000만 원 중에 50%인 500만 원이 문제없이 나갔고, 암자가 들어가는 그 외 담보들도 문제없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납입 면제까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암이 재발한 사례였고요. 다음은 담도암이 재발한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입 전에 암 진단, 수술, 치료 종결, 추적 관찰 하는 중이고, 1년 4개월이 지난 작년 3월에 3일 간편보험 암 진단비 2,000만 원을 비롯한 여러 담보들 이렇게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정말 극적인 게 108일 만에 담도암이 다시 재발합니다. 108일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아슬아슬했냐면 도장 개시일 90일 지나서 18일 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보장을 받으실 수 있었다라는 건데 잘 나갔는지 한번 볼게요. 자, 2천만 원 중에 1년 이내니까 절반인 1,000만 원이 문제없이 나갔고요. 질병수술비, 암자가 들어가는 담보도 문제없이 보장이 되었다. 그리고 납입 면제까지 다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이 3일 간편보험은요, 최근에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정말 효과가 좋은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 3일 간편보험 대상자가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거를 KB 손해보험만의 무기로서 이렇게 좀 들고 있고 그런 케이스가 있을 때 바로 딱 튀어나왔을 때 팀장님들이 또 이렇게 설계를 좀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어떤 분이 암 진단을 받고 전이암이나 재발암이 생겼을 때 몇 년 안에 제일 많이 생겼나 이 자료를 보니까 5년 안이, 그러니까 암 진단으로부터 5년 이내 전이 재발이 생긴 경우가 80%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최근에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 요 3일 간편보험을 꼭 이야기하셔가지고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3일 간편보험 원래는 간병인 사용일당 12만 원밖에 안 들어갔었는데 올해부터 업계 누적의 조건이 바뀌면서 20만 원 들어가는 방법이 생겼어요. 자, 어떤 방법이냐면 A증권에, 첫 번째 증권에 간병인 사용일당 12만 원을 넣고 두 번째 증권, B증권에 8만 원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두 증권으로 20만 원을 세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례가 있었는데요. 45세 여성분입니다. 45세 여성분이 A증권에 암진단비 2천, 간병인 사용일당 12만 원, 그리고 그 외 암수술비, 유사암진단비 이런 담보들 넣었고요. B증권에 암진단비 2천, 그리고 그 외 담보들과 함께 간병인 사용일당 8만 원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두 증권 합쳐서 암진단비 4천, 암수술비 400, 간병인 사용일당 20만 원 이렇게 세팅했을 때 A증권은 6만 4천 원 나오고요. B증권은 6만 3천 원 나옵니다. 그래서 12만 7천 원에 그 세팅을 했다라는 거니까 자, 이게 뭐 비싸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중대질환을 보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특히나 젊은 분들이 최근에 중대질환을 진단받으셨다면 이런 식으로 증권을 두 개로 쪼개서 이야기했을 때 꽤 합리적인 보험료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간병인 사용일당 두 증권으로 20만 원을 가입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일 간편보험 정리 한번 하면요. 자, 암 진단받고 수술하고 1년이 지난 고객님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고지 조건상. 자,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암 치료 종결하고 추적 관찰 중이다. 그러면 무조건 KB의 3일 간편보험으로 보험 가입하셔야겠다. 왜냐? 가입 전에 진단받은 암으로 가입 후에 재발암이나 전이암이 생겼을 때 보상이 되는 상품은요, KB의 3일 간편보험이 유일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중대질환이 있더라도 간병인 사용일당 증권을 두 개로 해서 20만 원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이것도 꼭 기억하셨다가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KB 손해보험 4월 영업 전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